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길을 걷다 보면 예전 같지 않은 내 몸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마주할 때 아이고, 저걸 언제 다 올라가나 싶어 한숨부터 나오고 자연스럽게 에스컬레이터 줄 뒤로 서게 되는 내 모습 말이죠. 아파트 5층에 사는 이웃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예전엔 매일 계단으로 오르내리시더니 어느 날부터 오늘은 무릎이 안 좋아서라며 엘리베이터만 타시더군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집에도 못 올라가십니다. 선생님, 나는 이제 계단은 포기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편안함에 몸을 맡기는 그 순간 우리 몸의 근육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단을 피하는 것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사실은 내 몸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근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발로 당당히 세상을 누빌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비결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30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앞으로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무릎과 심장이 다시 젊어지는 기적을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신 내용을 실천하시면 3개월 후 거울 앞에 선 여러분, 자신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달라져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지켜드리는 귀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50대, 60대 분들 외출 한번 하려면 무릎 보호대부터 챙기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게 단순히 나이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사실 계단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유는 우리 몸이 보내는 근육 파상 경고등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겪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르죠. 특히 하체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1%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10년이면 10%, 20년이면 20%입니다. 생각해보세요. 20대 때 가지고 있던 근육의 5분의 1이 이미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60대가 넘어가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매년 1.52%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70대가 되면 한 해에 3%까지도 감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지금 근육의 절반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65세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등산도 즐기시고 골프도 치시던 분이었는데 은퇴 후 5년 동안 이제 쉬어야지 하시며 운동을 멀리 하셨죠. 그러다 손주를 보러 미국에 가셨는데 공항에서 계단을 오르다가 그만 무릎에 힘이 풀려 넘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근육량이 정상 범위의 60% 수준밖에 안 되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정도면 80대 근육량과 비슷합니다 하였다고 합니다. 겨우 5년 만에 15년이 늙은 몸이 된 거죠. 계단을 피하는 건 당장은 편하겠지만 사실은 내 몸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근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날 집에도 못 올라가고 막막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 막막함이 10년 뒤 우리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고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빠집니다. 둘째,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 거죠. 노인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낙상 후 1년 안에 사망하시는 분이 20%나 됩니다. 셋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닙니다. 면역 세포를 만드는 공장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줄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넷째, 우울증 위험이 커집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근육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계단입니다. 의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체 근육은 저축과 같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혈액 중 70%는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중력 때문이죠. 그런데 이 피를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와 허벅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체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계단을 한 칸 오를 때마다 여러분의 종아리는 혈액을 심장으로 펌프질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맥을 짜내는 거죠. 마치 치약을 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혈관 속에 쌓여있던 찌꺼기들이 씻겨 내려가고 혈압은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고혈압 환자분들 혈압약 드시죠? 매일 아침 한 알씩. 그런데 하루 10분 계단을 오르면 혈압이 평균 510mmHg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물론 약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계단 오르기를 병행하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어떨까요? 계단을 오르면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인슐린이 없어도 근육이 직접 당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식후에 계단을 10분만 올라도 혈당이 3050mg/dl 떨어집니다. 당뇨약보다 빠르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 운동이면서 동시에 근력 운동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늘립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하면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이 되시죠? 계단을 오르면 말초혈관까지 피가 잘 돌게 됩니다. 둘째, 부종이 빠집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 분들 많으시죠? 그건 하체에 피가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펌프가 작동하면 림프액도 함께 순환되어 부종이 사라집니다. 셋째, 뇌가 맑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뇌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건망증이 줄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우울한 기분도 개선됩니다. 고혈압 약, 당뇨 약, 콜레스테롤 약 챙겨 드시는 것보다 하루 10분 계단을 오르는 것이 혈관 청소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이 공짜 보약을 왜 마다하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집 앞 계단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피트니스 센터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 나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계단 타면 큰일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연골은 소모품입니다. 한번 닳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낡은 기둥을 지탱하려면 주변의 벽을 튼튼하게 보강해야 하듯 낡은 연골을 대신해 무릎을 지탱해 줄 것은 오직 허벅지 근육뿐입니다. 의학 용어로 대퇴사두근이라고 합니다. 허벅지 앞쪽에 있는 4개의 근육이죠. 계단 오르기는 이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이 근육이 단단해지면 걸을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근육이 대신 흡수해 줍니다. 즉, 계단을 오를수록 여러분은 천연 무릎 보호대를 몸속에 장착하게 되는 셈이죠. 실제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계단 오르기를 포함한 근력 운동을 시키고 다른 그룹은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운동한 그룹은 통증이 40% 감소했고 안정을 취한 그룹은 오히려 통증이 20%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절을 안 쓰면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가는 충격이 더 커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반대로 적절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해지고 근육이 강해지면 관절이 보호됩니다.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통증이 심할 때는 쉬어야 합니다. 무릎이 붓고 열이 나고 걷기조차 힘들 때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통증이라면 적절한 강도의 계단 오르기는 오히려 관절염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래도 무섭습니다. 계단 오르다가 무릎이 더 나빠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전하게 계단을 오르는 방법을 잠시 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요. 관절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럼 영양은 어떻게 공급될까요? 관절액을 통해서입니다. 관절을 움직여야 관절액이 순환되고 관절액이 순환되어야 연골에 영양이 갑니다. 안 움직이면 연골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제 환자 중에 70대 박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후 이제 운동은 끝났다며 집에만 계셨어요. 1년 후 반대쪽 무릎까지 나빠져서 다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재활운동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셨죠. 혹시 무릎 건강 때문에 고민인 친구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친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제대로 타야 보약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욕만 앞서서 무작정 뛰어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나이대에는 어떻게 오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무릎 관절에 가장 무리가 가는 것은 내려오는 동작입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올라갈 때의 3배입니다. 체중이 60kg라면 내려갈 때 무릎에는 180kg의 하중이 실립니다. 연골이 다른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오를 때는 계단으로,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로. 오를 때는 운동, 내려올 때는 휴식입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똑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원칙, 발바닥 전체로 디디세요. 많은 분들이 앞꿈치만 걸치고 올라가십니다. 이러면 종아리에 무리가 가고 아킬레스건에도 부담이 됩니다. 발바닥의 70% 이상을 계단면에 밀착시켜 지면을 꾹 누르듯 올라가세요. 특히 뒤꿈치를 계단에 완전히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뒤꿈치가 지면에 닿으면 체중이 골고루 분산되고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발목의 가동 범위가 넓어져 유연성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 원칙, 난간을 잡으세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난간을 잡아? 라고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난간은 약한 사람만 잡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잡는 겁니다. 난간을 살짝 잡고 오르면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체 근육도 함께 사용되어 전신 운동 효과가 커집니다. 팔과 어깨, 등 근육까지 함께 움직이게 되죠. 둘째, 균형을 잡기가 쉬워져 낙상사고를 완벽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릎에 가는 부담을 팔이 나눠 가져갑니다. 단, 난간을 너무 세게 잡지는 마세요. 가볍게 손가락으로 터치하듯 잡으면 됩니다. 체중을 난간에 기대지 말고 균형만 잡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네 번째 원칙, 시선은 정면보다 약간 아래. 허리를 너무 굽히지 말고 가슴을 펴되 발밑 안전을 확인하며 리듬감 있게 오르세요. 시선이 너무 위를 향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고 너무 아래를 보면 목에 부담이 갑니다. 계단 23칸 앞을 보는 게 적당합니다. 호흡도 중요합니다. 한 발 올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발 올릴 때 숨을 내쉬세요. 리듬을 타듯이 하면 됩니다. 절대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숨을 참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원칙, 속도는 천천히 꾸준히.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오르려고 하지 마세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한 칸 한 칸 천천히 안정적으로 오르세요. 급하게 오르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무릎도 다칠 수 있습니다. 숨이 차면 멈춰서 쉬세요.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무리해서 오르는 것보다 중간중간 쉬면서 오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 계단을 오르기 전에 무릎과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세요. 30초면 충분합니다. 오르고 난 후에는 허벅지와 종아리를 스트레칭 해주세요. 근육이 뭉치는 것을 방지하고 다음날 근육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 신발 선택. 굽이 높은 신발이나 슬리퍼는 절대 금물입니다. 발목을 잘 감싸주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밑창이 너무 딱딱하거나 미끄러운 신발도 피하세요. 쿠션이 있고 접지력이 좋은 신발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죠. 엄마, 아빠 무릎 아파서 이번 여행은 못 가겠다라는 말이 자식들에게는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인지 우리는 압니다. 제 친구 어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드셨습니다. 60대 초반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고 그 이후로는 거의 집에만 계셨죠. 70대가 되자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그렇게 되신 게 원망스러운 게 아니야. 다만 어머니가 60대 때 조금만 더 건강 관리를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계단 한 칸을 더 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차려준 생신상을 내 발로 걸어가서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내 앞가림을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최고의 효도이자 부모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입니다. 자식들이 엄마 아빠 건강하셔서 우리도 마음 편해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평균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고급 요양원은 500만원이 넘습니다. 10년이면 3억 6천만원입니다.
이 돈은 자식들의 노후 자금에서 나갑니다. 자식들의 꿈을 빼앗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계단을 오른다면 건강 수명을 10년만 늘려도 자식들에게 3억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느라 보내야 할 시간, 에너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모두 덜어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계단에서의 땀방울은 미래의 자식들이 흘릴 눈물을 닦아주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집 한 채 물려주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모습만큼은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인생도 건강도 결국 계단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20층을 목표로 잡지 마세요. 오늘은 딱 한 층만, 평소에 에스컬레이터 타던 그곳에서 딱 10칸만 계단으로 가보는 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딛는 발걸음 하나입니다. 숨이 조금 차오를 때, 내 심장이 다시 뛰고 있구나. 내 근육이 살아나고 있구나. 라고 기쁘게 생각하세요. 그 긍정의 마음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활기차게 살게 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 겁니다. 근육통도 올 겁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 몸이 적응하고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3개월이 지나면 삶이 바뀝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오늘 한 층을 올랐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일주일을 꾸준히 했다면 좋아하는 음식으로 자신에게 상을 주세요.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큰 변화가 옵니다. 오늘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실 때 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가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계단을 오르며 느꼈던 작은 성취감이나 나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9분 등을 펴고 숨은 키 ECM을 찾아주는 기적의 스트레칭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께, 친구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한 칸,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